정리한다고 했어요. 생각 정리. 내가 정리가 돼야지 사람들한테 내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생각 정리를 해볼게요. 생각 정리를 컨셉이라고 해요. 컨셉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마케팅 톡톡 들어보면 어때요? 그게 뭐 하는 곳인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그 단어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한테. 왜? 글로다 내 모양을 보여주는 거야. 글로다가. 그러면은 컨셉을 어떻게 정하냐? 이런 거죠.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뭐냐? 상품을 먼저 한번 나열해봐요. 두 번째, 판매하는 사람, 소비자가 누구냐? 소비자가 누구냐? 그럼 이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뭐냐? 여기까지 한번 나열해보는 거예요. 나열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숙제예요, 숙제. 해와야 돼. 다음 주까지 해와야 되는 거예요. 농산물을 판매하는 주부가 있었어요. 이 주부도 망하기 일보 직전에 오셨죠. 오셨는데 컨셉이 없었던 거예요. 쇼핑몰을 만들었는데 농산물을 판매를 해요. 근데 농산물을 판매하는 쇼핑몰은 엄청나게 많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굳이 여기에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자기 이미지가 없는 거예요. 컨셉이. 그래서 제가 컨셉을 만들어 놓고 나서 놀랍게도 매출이요 2개월 만에 9배나 성장이 돼요.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는데 다들 확정을 하는 거야. 이게 컨셉 차이인 거예요. 컨셉 차이. 그래서 그 컨셉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제가 거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판매 상품이 농산물이었어요. 농산물. 소비자는 농산물을 사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부들이잖아. 주부들은 원하는 게 뭐예요? 주부들 뭘 원해? 네, 싸고 싼 거. 그 다음에 싱싱한 거. 싱싱한 걸 원하잖아요. 저렴한 거. 이걸 원하죠. 그렇죠? 믿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의 상호가 뭐냐면 오팜이었어. 오팜이 무슨 뜻이에요? 오팜. 오팜. 근데 이게 오팜 들어보면 컨셉이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이 니즈에 충족이 되나요? 오팜이? 충족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단어를 뭐를 선정했어요? 농부를 선정을 해요. 농부라는 단어를. 그럼 농부라는 단어에 포함된 이미지가 있죠. 이미지를 그려본 거예요. 농부라는 단어의 이미지가 뭐예요? 사기꾼이다. 이런 느낌 안 받죠? 순박하다, 근면 성실하다. 이렇죠. 그래서 농부가 키우는 건강한 먹거리, 이거로 컨셉을 잡았어요. 건강한 먹거리만을 내가 제공한다. 농부가 키우는. 그래서 농부가 키우니까 어때요? 예전에는 상추 이거 얼마입니다. 이게 좋아요. 이렇게만 그랬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컨셉이 바뀌니까 상추를 재배하는 모습을 글로다 쓰기 시작해요. 이미지하고 스토리에 맞춰서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런 상추를 팝니다 하니까 이걸 읽는 사람은 맞아, 저런 상추를 내가 사야지 해서 구매 전환율이 훨씬 높아진 거예요. 이건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컨설팅한 사람들한테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 현관 중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저기 인재 사업을 막 시작한 사람이에요. 저희 어디서 하면 부산에서. 근데 현관 중문하니까 현관 중문의 달인 이렇게 한 거예요. 현관 중문의 달인? 그럼 현관 중문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잖아. 무슨 차별성이 있죠? 그 단어를 가지고 달인입니다 이런 거야. 달인. 근데 이미 달인들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현관 중문에. 그 사람들이 이미 검증이 됐고 당신은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그래서 프레임을 달리 가야 되는 거예요. 현관 중문이 아니고 나는 목수야. 목수가 현관을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어줘요. 이 스토리로 컨셉을 잡고 스토리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수와 망치로 하니까 어때요? 느낌이 현관 중문의 달이라고 조금 차이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 컨셉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고급 브랜드로 가자. 혼자 하는데도 이렇게 잡았고요. 외할머니 된장. 마찬가지로 외할머니 장독 때도 처음에 여기가 된장 마을로 컨셉을 잡은 거예요. 된장 마을로. 된장 마을. 그래서 된장 마을과 사람들이 된장이나 고추장 살 때 장독대라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게 포함이 돼 있죠. 근데 외할머니라는 단어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요? 외할머니. 느낌이 어때요? 외할머니. 이미 뭘 기억하고 있어요? 외할머니 되게 정감이 있잖아. 손주들 보면 막 포주는 할머니잖아. 그래서 외할머니 장독대로 컨셉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거 보고 가입률이 그렇게 높아지기 시작을 해요. 밴드를 만들어서 이 사람은 맨땅에 헤딩해요. DB가 하나도 없는데 블로그 만들어서 이웃들 쫓아다니면서 카페, 맘카페 가서 댓글을 단 거예요. 댓글을 달아서 우리 저기 된장 무료로 줄게요. 이걸 한 거예요. 근데 가입 그렇게 해서 돌아다녔는데 가입이 300명이 넘어갔어. 이렇게 이제 밴드에서 300명이 넘어가니까 어때요? 공동구매에도 이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목적이 뚜렷하면 가능한 거예요. 목적이 뚜렷하면. 그러면 이제 목적이 뚜렷하면 거기에 후기 올라오고 하면은 가입한 사람이 활동 안 하다가도 저기 내용이 올라오면 알람이 계속 뜨잖아. 밴드에. 알람이 뜨면 또 가보는 거야. 가서 또 확인하고 가서 보고. 이런 사람들이 또 구매하고.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컨셉을 잡았으면 컨셉 다 잡아오는 거예요. 컨셉을 어떻게 잡아오냐면 컨셉은요 단어를 쓸 때 자기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 식당 이름 뭐죠? sultan 부대찌개와 한방보쌈. 부대찌개와 한방보쌈 이렇게 했어요. 그걸 블로그 이름으로 딱 걸어놓으면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식당 같잖아. 네. 그럼 사람들이 아무리 정보를 줘도요 자세히 읽지를 않아. 왜 그러냐면 이거 뭐 식당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포괄적인 거 있죠. 포괄적인 거. 단어를 포괄적인 걸 써야 돼요. 우리 뭐냐면 우리는 셰프라는 단어. 우리 명인이라 이거예요. 셰프. 또는 뭐가 있을까요? 부뚜먹 같은 거. 부뚜막. 이런 단어를 유추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부뚜막이라는 거에는 음식이 많이 나온다는 느낌 나오잖아. 이런 느낌으로 내가 하나를 단어를 선점해줘야 돼. 단어를. 그래서 단어 선점은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 이런 거죠. 예를 든다면 식당이야. 그럼 식당을 연상시키는 단어들이 있어요. 식당을 연상시키는 단어.
그게 아까 셰프는 음식에 대한 거죠. 음식. 그럼 음식과 관련된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 이걸 찾아내줘야 돼. 음식과 관련된 거. 이해됐어요? 궁금한 거 찾아보세요. 저 궁금한 건 네. 농산물이나 아까 대비나 이런 것들 꾸준히 수요가 되고 먹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특성 상품이라고 치면 집에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뭐가 있어요? 집에 그거 하나만 있으면 네. 예를 들어 시계라고 치면 시계. 네, 예를 들어 벽시계라고 치면 소비자는 그 집에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하나만 누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구매하고 능동구매하고는 좀 해당이 저 같은 거 제 제품에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쇼는 대리석 외에는 하나도 안 팔아요. 대리석 외에는 하나도 안 팔아요. 저 대리석하고 관련된 거 대리석하고 관련된 게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세면도 있고 선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사이트로 유도를 시켜야 돼요. 쇼핑몰로. 아까 그 단체티 같은 거처럼 저는 밴드하고도 좀 관련하고 이런 거는 재구매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품들은 밴드로 가야지만 후기 올라오면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돼요. 예를 근데 들어서 옷 같은 경우는 구매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근데 밴드로 해야죠. 저희 거는 그게 아니니까. 네, 그러면 사이트로 유도를 시켜야 돼요.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유도. 오케이. 자, 그래서 컨셉 잡아서 단톡방에 다 올릴 거예요. 제가 단톡방 오늘 만들 건데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컨셉을 다시 잡아줄 거예요. 그냥 본인의 아이디어는 던져줘야지만 제가 다듬어 준다는 거죠. 이해됐죠? 네.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이미지가 만들었어. 이제 컨셉이 만들어졌어요. 컨셉은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는 몸을 만들어야 돼요. 이 몸이 뭐냐면 메뉴라는 거죠. 메뉴. 그럼 메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있고 없고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아까 메뉴에서 검색 단계가 있고 검증 단계가 있어요. 이 두 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매출하고 연결이 돼요. 자, 그럼 메뉴 만들 때 세 등분으로 나눠요. 첫 번째는 검증 단계. 검증 메뉴가 있어야 되고요. 유익 메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출 메뉴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영역으로 우리는 구분해서 나뉩니다. 자, 검증 단계는 뭐냐면 이 필자의 삶을 만들어내야 돼. 예를 들면 필자스 라이프 요걸 하는 거예요. 필자스 라이프. 필자스 라이프 요거는 뭐냐면 내가 이 블로그를 운영하게 됐는데 모자를 만약에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모자 판매하는 전문가한테 사람들이 구매하기를 원하죠. 그렇죠? 중고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중고차 전문가한테 구매하기를 원해. 그렇죠? 그럼 우리 블로그에 지금 우리 전문가라고 써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혹시? 선생님. 뭐라고 써 있어요? 나는 중고차 전문가다. 자, 저게 없으면 매출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거의 일어나질 않아요. 아무리 방문을 해도. 왜? 사람들은 전문가한테 구매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고차 운영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억지로 제가 만들어냈어요. 뭐냐면은 저는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칼럼을 많이 쓰고 했거든. 그래서 조선닷컴 있죠. 한국경제신문 이런데 자동차 칼럼니스트로 제가 활동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 뉴스에 나온 거 막 올려놨어요. 뉴스에 올려놨고 그리고 제가 교통안전공단의 자문위원으로 제가 막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중고차를 팔아요. 신뢰가 가요? 확 가지. 그러니까 매출이 막 올라와.
근데 다른 딜러들은 다 내 차만 막 좋다고만 얘기만 해. 신뢰가 없으니까 구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필자의 삶을 쓰라니까 어떻게 써요? 네, 이번에 휴가 갔다 왔습니다. 어디 가서 휴가 맛집 가서 먹었습니다. 자, 이러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쓸 때는 일과 관련된 일상을 쓰는 거예요. 일상도 전문 일상을 씁니다. 일과 관련된 전문 일상. 그럼 전문 일상이 뭐가 있어요? 일과 관련된. 일하는 제작하는 오케이. 자, 이거는 진짜 전문이야. 그쵸? 전문인데 신뢰가 가요? 신뢰가 약간 떨어져. 객관적인 게 가야 돼. 예를 든다면 내가 그 코엑스에서 뭐 전시회. 그럼 거기에 내가 나가. 아니면 그런데 강의를 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면 그런 걸 쓰는 거예요. 삶에는 거기다 쓰는 거예요. 삶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 분야에서 정말 객관적인 전문가다. 객관적인 전문가야. 주관적이지 않아요. 객관적과 주관적은 차이가 있어요. 주관적은 뭐예요? 나 잘났어요. 내가 이래서 내 잘났어요.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야. 그 주관적인 건 신뢰를 안 해요. 그래, 네 잘났지 뭐. 이러는데 객관적이잖아. 내가 어디 나가서 강의했고 어디 나가서 뭐 했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써줘야 돼. 그러면은 자격증 있나요? 자격증 교육받으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사람들이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차별성.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건물산 우리 유정락 씨가 있어요. 이 아주머니가 요거 요분은 50이 넘어서 저를 방문했죠. 이분이 이제 IMF 때 원청 회사가 망해서 자기도 같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빗장치하고 남동공단에 13평짜리 그를 임대해서 거기서 낚싯대를 판매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먹고 못 살잖아. 사람이 안 팔리니까. 그게 안 팔리니까. 그래서 남편은 거기서 있었고 와이프가 저 찾아온 거예요. 무료로 찾아서. 저 좀 먹고 살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동선을 만드는 거예요. 블로그를 통해서 카페로 유도시키는 이 동선을 만들어서 하자 해서 설명하고 다 했어요. 2개월 만에 저 찾아왔어요. 대표님 저 대박 났어요. 이름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 포기하랍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글 쓰는 것도 힘들고요. 남편이 제가 글을 쓰고 있으면 막 엄청나게 구박하는 거예요. 아니 배도 않는 걸 가지고 죽지가 앉아있다고. 저희가 지금 그래요. 제가 노는 거 너무 반대해가지고. 그래서 저기 컴퓨터도 막 집어 던지고. 그래서 겁나서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글을 써줘요. 낚싯대에는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해서 구구절절하게 글을 써요. 내가 IMF 때 망해가지고 마음 들 곳이 없었다. 그런데 이 낚싯대를 만들면서 마음을 잡게 됐다.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힘과 용기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저 글을 딱 썼는데 낚싯대 검색하니까 1번에 딱 붙인 거야. 종북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누가? 실업자들이. 나도 공감이 가요. 나도 감동이에요. 이러면서 카페로 넘겼어요. 그래서 카페에서